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진행해 볼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사실상 시험에 출제가 되면 점수를 득하기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부담 없이 대부분 다 점수를 득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법의 요건은 있는데요. 시험에서 내는 건 페이퍼에 주어져 있는 요건에 대해서 어, 관련된 서식의 타이핑만 제대로 하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은 서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험이 진행된 부분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명서서 출제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출제가 될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시험엔. 근데 나오면 저희는 좋죠. 아무래도 쉬운 문제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할게요. 저희가 앞에 이론 수업했을 때 과세 표준의 특수한 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주시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란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간주시가 쪽이 아니라 간주 임대료라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 배우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누가 작성하는지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제가 어제는 아니 기존의 강좌에서는 제가 교재 형태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PPT로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위에 보여지는 건 서식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니까 경로는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뭔가를 빌려주는 사람. 그러면 요즘에 임대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전제품도 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쵸? 뭐, 심지어는 가전제품 판매하는 데 가면 모두 써 있어요. 렌트라는 거 써 있잖아요. 기존에 렌트 빌려준다 이러면 가전제품이 아니라 자동차 또는 기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더라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 들어온 렌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아마 정수기일 거예요. 네, 정수기를 구입해서 쓰신 분도 있지만 한 달 한 달 렌트비, 렌탈한다는 표현 쓰죠. 자, 그렇게 임대는 아주 다양해요. 근데 모든 임대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만 들어와라?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임대업에 종목을 들어가서 봤더니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하실 때 반드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무엇한다? 제출한다. 아, 나는 이거 깜빡하고요. 제출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자, 미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 시험은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을 꼭 해주셔라. 자,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자,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왜 작성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요 부분의 서식이 제가 사전에 먼저 얘기했던 게 이거죠. 과세 표준에 우리가 특례 부분 얘기했었는데 우리 간주 임대료 얘기를 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를 간주 임대료에 맞춰서 아, 이거 작성하려고 하는 소리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요. 지금 이 사람의 실질적인 과세 표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 징수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지. 간주 임대료만 보자는 서류는 아니에요. 다만 그 과세 표준에 간주 임대료가 무엇된다?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국가는 부가가치세 몇 프로를 10%를 징수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 서류가 또 왜 영향을 주냐면 지금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얼마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뭘 받았다?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내는 서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류의 취지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재 쪽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순차적으로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과세표준부터 볼게요. 자, 과세표준은 누구와 누구를 더해서 우리는 과세표준을 얘기하겠다.
자, 우리 과세표준은 일단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뭘 받을 것이다? 월세라는 걸 받지 않겠느냐. 자, 그 월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차임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임대료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올 거냐면 관리비라는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임대료에 관리비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나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간주 임대료의 합계가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서류는 요 세 개의 합계가 보여지는 서류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부분? 간주 임대료는 누굴 가지고 하는 거냐면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보증금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증금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보증금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우리는 월세도 없는데요. 관리비도 없는데요. 그런데 보증금만 있어요. 전세요. 여러분, 전세는 일반적으로 뭐만 내요? 우리 보증금의 성격인 전세금만 내죠. 그리고 오늘 달달이 살고 있다? 근데 제가 들어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운 좋게 관리비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만 받은 거예요. 또는 전세금하고 누구는 있을 것이다? 관리비는 있을 것이다. 월세는 없지만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런 형태를 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도 이 서류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만 있다라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고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월세 받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무조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의 합이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든 없든 뭐 보증금만 있든 우리 무조건 작성하는 서류로 기억을 해주셔라. 자, 그럼 여기 더해지는 부분에 우리 요 임대료라고 했던 월세 부분의 유의사항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실 게 뭐냐면 일단 나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세입자한테 나는 따박따박 매월 뭘 받아야 돼요? 임대료하고 관리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한테 뭘 줘야 돼요? 증빙을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빙. 그러면 그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냐면 지금 현재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자이다? 일반 과세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뭐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메인 매출 종표에 입력할 때 뭐라고 입력할까요? 10일 과세라고 입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여기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이 부동산을 무엇하는 거? 임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와 부동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업태 종목 쪽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영업수익일까요? 영업외 수익일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영업수익이 맞아요, 여러분. 영업수익. 자, 수익은 영업적인 수익에 해당되는 매출 하나가 있고 영업적이지 않은 영업외 수익 이렇게밖에 없어요. 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비용에 속하는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그리고 영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 있죠. 여러분 법인세 비용은 우리 영업이다 영업이 아니다 쪽에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법인세 비용은 단독 비용이에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업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 부분이 무엇으로 들어와야 된다? 매출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우리가 회계를 배우고 시험을 보러 가면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영업수익의 입력을 거의 내질 않아요. 전산세무 회계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임대료만 나오면 죄다 영업 외 수익에 있는 900번대 코드를 무조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예요. 그게 주업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출로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쪽에 가면 기본적으로 임대료 개선 과목이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코드의 구간을 좀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업수익으로 보는 매출액은요. 이런 코드가 몇 번으로 시작하냐면
400번대의 코드가 있어요. 대부분 400번대부터 시작해서 420번 또는 430번 정도까지 사용을 해요. 그런 개발자들이. 근데 특이한 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구간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한글 두 자를 치지만 코드가 붙어 나오잖아요. 보시면 401번, 404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매출이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는 400번대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돼요. 영업의 수익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최근에 이런 문제는 출제를 했어요. 뭘 냈었냐면, 임대료를 내가 1년치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선수수익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산할 때. 그죠? 우리 미경과된 것만큼은 부채의 선수수익이 돼야 되고, 경과된 것만큼은 그 해의 수익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거 반드시 잘 보실 게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로 지문해 줬는지, 영업 수익에 있는 매출, 임대료로 줬는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섞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영업의 수익을 생각하지 마셔야 될 거.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실수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손익계산서 오픈해 봤더니 이 사람은 임대사업자인데 매출에 임대료가 없고 영업의 수익이 아주 뚱뚱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계정 과목 모두 다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1년치 전표 입력 모두 다 오픈해서 계정 과목 싹 다 고쳐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여러분, 임대업자도 간이가 있죠? 자, 그럼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발급해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내는 유형이 있어요. 매매주 전표에 가면 여러분 15간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간이과세자 매출은 15간이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유형 쓰시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써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의 번호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증빙의 발급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자, 내가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하고 내가 계약을 했다라면 영수증밖에 못 줘요. 이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죠.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비가 있어요. 그럼 이 관리비를 제가 분명히 밑줄을 쫙 긋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영업수익처럼 보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관리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를 하는 분들이 이 월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큼 관리비를 받아요. 자, 우린 주차장이 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관리비라는 목적으로 다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비는 실제 회사의 영업수익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세표준에도 포함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10%도 거래징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관리비 중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 자, 그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관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데요. 자, 맞아요, 여러분.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무슨 부분?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분. 자, 그럼 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이들이 사용하였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분에 대한 청구예요. 사용분 청구. 자, 그럼 그 사용분 청구가 무슨 부분? 보험료나 또는 수도료나 또는 전기요금 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가 건물주입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고요. 세입자는 전부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호실이 3개가 있고 2층에는 4개가 있고 뭐 이런 구조래요. 그러면 여러분 1층에 우리 복도라든지 통로에 뭐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야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실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화장실에 불도 들어올 거고요. 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회사 내부적으로 탕치를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도와 관련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 같이 쓴 것처럼 정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누구는 집주인은 뭘 받을 거고 수도요금 청구서를 집주인이 직접 받아요. 전기요금 청구서도 집주인이 직접 받아요. 자, 근데 사무실 자체 내에서 쓴 거는
사무실로 청구가 되져요. 계량기를 다 따로 따기 때문에. 근데 복도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게 공공요금. 그럼 세입자들하고 뭘 할 것이다? 안분 계산해요. 자, 머릿수로 안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면적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할 거예요. 협의하거든요.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라고 했었던 임대인이 지금 무엇한 거? 청구서를 받고요. 그 청구서를 사용한 사람인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무엇할 것이다? 재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정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공공요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받아서 내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증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배웠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증빙 발급 판단한다?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금 계산서를 누구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일반적인 관리비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안 주고 그냥 영수증 같은 거 뭐 하나 써줬다. 문제되지 않아요. 네,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 영수증 쪽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증빙이 없을 수도 있다. 가끔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저희는 그대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그대로 넘겨버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또는 뭐 계산서를 주기도 해요. 우리 계산서 양식 본 적 있죠? 네, 계산서 자체를 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할 때 세입자들한테 받았던 뭐가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했던 거. 전세금이 있을 것이다. 임대 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 너는 무엇이 생길 것이다? 아유, 수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익이 무엇이냐면 이자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목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목돈을 어디다 맡기면 은행에 맡기면 당연히 은행에서 저한테 아주 작은 이자라도 따박따박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럼 이 이자에 대한 건 수익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해서 나는 부가가치세 10%를 무엇하고 싶다? 징수하고 싶다. 나는 이 누구일까요? 과세당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원리예요. 이게 결론적인 이 얘기예요. 너 이 전세금 네가 개인적 용도로 쓰지 말고 어디다 맡겨. 은행에 맡기고 세입자가 나가면 이 돈 그대로 빼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집주인들은 이 돈 가지고 또 투자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국가는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게 투기지 어떻게 투자가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내는 월세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내는 월세를 1년치 또는 2년치를 모으면 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수도권에 조금 벗어난 지역들 건물을 살 만큼 실제 월세가 비싼 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도 상당한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또 해요. 실제 건물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맡겨라. 그리고 받은 것만큼 나는 부가세 징수를 하고 싶다. 과세 당국이 그런 의미로 나온 부분. 그러면 우리 공식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요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배지 주고 작성하는 문제 된다고 했어요. 요거 계산 문제를 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얼마 있고, 자, 금년도 며칠을 썼고, 그리고 간주임대로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최소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내가 받은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1년은 며칠? 365일. 그런데 2월 달이 며칠까지 있다? 여러분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가 있죠.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6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366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365일 또는 366일 분의 우리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만큼 그러면 제가 임대차 기간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는 몇 년도에 전년도에 벌써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다. 그럼 제가 몇 기, 지금 2020년 1기 예정 신고를 한다. 제가 전년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대상의 일수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일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의 성격인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 10%를 징수하겠다. 자, 현재 2020년도 정기예금 이자율 공시는 1.8%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공시가 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중에 변경될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은 연초에, 그러니까 2월 달 중반 또는 하반부에 대체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1.8%.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보는데 이게 바뀐 거로 내는지 바뀌지 않은 거로 내는지 나 어떡하지? 시험지에 써져 여러분 1.8%로 가정한다. 1.6%로 가정한다. 아예 써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논란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부분 가지고 하자. 자, 그 다음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앞에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영수증 발급 면제라는 부분 배웠어요. 자, 그거 배웠을 때 여러분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배웠나요? 발급하지 않는다고 배웠나요? 안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무엇되어 있다? 면제되어 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네, 이거 왜 제가 기억하라고 하냐면 매입 매출 점수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되니까요. 부가세 10% 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면제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해요. 제가 아까 이 간주 임대료는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겼다라면 누구의 성격이다? 이자 수익의 성격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벌써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럼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또 하면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고요. 그 임대료에 대한 10%인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만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지금 누가 부담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항상 조심하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계약서에 뭘 써놓냐면 공공요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단 같은데 공공요금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이 간주임대료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계약서를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이게 입장이 달라지겠죠. 내가 임대인이었을 때는 내가 부가세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싶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임차인이었을 때는 내가 안 내도 되는 돈을 왜 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임차인 계약서 명기가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잘 써주시고 시험은 정확하게 써주겠죠. 그죠? 누가 부담한다는 거.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의 뭐로 가시면 된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자의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대변에 등장합니다. 제가 간주임대료는 회계 처리 안 한다고 했으니까 부가세 10%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오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근데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럼 여러분 임차인도 회계 처리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차변에 세금과 공과이고요. 이 사람이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무엇 해야 돼, 여러분?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돈을 무엇한다? 입금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변엔 돈 준 조건 쓰셔야 되겠죠. 아직 못 줬다라고 하면 못 준 거로 써놓으시면 되고 주었다라고 하면 준 조건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임차인이 부담했을 땐 여러분 임대인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는 안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자, 제가 보통 예금으로 통장 계좌에 입대했다. 그럼 이들도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부분.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는 거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부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분명히 과세표준은 임대료 더하기 관리비 더하기 관주 임대료. 자,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입력하는 게 맞다? 매입 매출 점수에 입력하는 게 맞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번호 몇 번을 쓴다? 14번 건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건별로 입력하시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자리, 모여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기타, 정규, 영수증, 외매출분이라는 몇 번 자리가 있죠? 4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이요.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거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서도 자동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 간주임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점표에 입력하라고 내는 출제자들이 있어요. 하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 점표에 얘를 입력하면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 점표 입력하면 이런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를 다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업무적인 걸 생각한다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일반 점표 쓰지 마세요. 네. 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갑니다. 일반 점표에 넣으라고 하면 일반 점표에, 메인 매출 점표에 넣으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점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서식의 유의사항 좀 가져갈게요. 작성 방법 부분. 자, 요 작성 방법 부분 여러분, 요 서식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서식 어디 거 봐요? 라고 하면 503페이지 여러분, 예제 따라하기 쪽에 가면 벌써 입력된 정보에 대한 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기본적인 설명 좀 잠깐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식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때 여기 조회 기간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회 기간은 누구를 입력하는 부분이냐면 해당 과세 기간. 자,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일기 예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부분? 여기 거래처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임차인, 동, 층, 호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는 누굴 입력할 거냐? 자,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하실 땐 임대차 계약서 실제 원본을 갖고 업무를 봐요, 여러분. 네. 그러면 그렇게 넣는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계약건별로 넣는다라는 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자, 근데 이 A가 지금 2020년 4월 30일자로 계약 기간이 무엇되었다? 만료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료됐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걸 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요. A가 무엇을 하였다? 아, 우린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저희도 재계약 의사가 있어요. 집주인도. 그럼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건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끝나는 계약서가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퇴거가 아니라 이제 입주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그럼 계약서가 몇 장이에요, 여러분? 끝나는 거 하나, 1번이라고 쓸게요. 새로 시작하는 거 하나, 얘는 2번이라고 쓸게요. 그럼 계약서가 2장이네, 여러분. 자,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그냥 어떻게 넣자. 우리 요거 입력할 때 계약서가 2장이어도 나는 그냥 묶어서 우리 원래 과세기간 여러분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자, 그냥 한 장처럼 넣더라고요. 안 되세요. 반드시 2번 입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A가 2번 입력하는 것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그 2번 입력하는 부분에 이 사람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이 있으면 바로 아래쪽에 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약 건벌이라는 거예요. 각각 입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별로 임차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층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들한테 뭘 발급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지금 부가세 신고할 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달달이 이들한테 월세를 달라고 뭐 벌써 발급했을까요? 세금 계산서를 벌써 발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거래처에 거래처 정보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등록된 정보를 우리가 불러내서 쓸 땐 몇 번 키 눌러주시면 돼요. 펑션 키 F2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불러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정보에 뭐 사업자 번호나 이런 건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과 층과 호는 직접 입력합니다. 근데 이 동, 층, 호를 넣을 때 우리 누군가는 지상에 살고 누군가는 지하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상과 지하 반드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지하는 반드시 층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우리 영문 알파벳 B를 붙입니다. 자, 여러분 이 B는 지금 현재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절대로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대문자 B만 허용입니다. 그럼 소문자 B로 넣으면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서류 같이 보낼 거잖아요. 전자신고할 때 100% 오류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 B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는 부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재계약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계약서가 2장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계약을 갱신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재계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계약 갱신이란 부분에 무엇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계약한 날짜에 갱신 정보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제 임대기간의 시작일자하고요 똑같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4월 30일로 끝나고 저 다시 5월 1일로 무엇했다?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기간 시작일자도 5월 1일이라고 봐야 되고 계약을 갱신한 날짜도 며칠이다? 5월 1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기간의 시작일, 개시일과 우리 계약의 갱신일은 동일하다라는 게 맞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 재계약이면 이 자리 넣어야 되고요. 자, 임대기간 조심하실 거. 제가 왜 조회기간을 말씀드렸냐면 해당 과세기간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예정기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입력하고 저는 서식을 작성하겠죠. 그랬더니 무슨 임대 기간도 우리 조회 기간하고 똑같게 그러니까 이 조회 기간이 과세 기간 용어란 말이에요. 그 과세 기간하고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지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체 임대 기간을 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임대 기간 2년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도 우리 10월 1일부터 그럼 여러분 19년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0년도 9월 30일까지, 2021년도 9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자리에 쓰는 건 2021년도 9월 30일이라는 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임대기간을 넣습니다. 자, 임대계약서에 나와져 있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그대로 넣어주시면 자, 컴퓨터가 똑똑한 건 무엇이다? 프로그램의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정기금 이자율이 업데이트에 의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현재 공시된 건 1.8%라겠습니다. 1.8%가 들어와져 있겠죠. 자, 그래서 보증금 넣어주면 우리 무슨 부분 과세기간 입력하고 들어오니까 이 과세기간과 여기죠. 임대기간이 만나는 일수를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서 무엇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입력하실 것. 자,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 가지고 간주 임대료 넣고 월세도 넣고 관리비도 넣고 그럼 요 세 개 합이 어디에 들어올 것이다? 합계라는 부분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세입자가 100명이다. 자, 그러면 100명의 정보가 모두 다 합산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계란에 우리 각각의 정보도 보여진 자리가 있지만 전체 합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간주, 임대료, 총합계.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임대만 단독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에 집계된 전체 합계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구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과세표준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또 국세청이 소명 올 거예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 화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 층에 지하는 반드시 영문 알파벳을 붙여서 우리 숫자를 써라. 자, 그리고 여기 계약 갱신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엇이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재계약했을 때 그러면 임대기간 시작이라고 반드시 갱신일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임대기간은 상단에 입력한 조회기간에 입력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전체 기간을 넣는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월세 등이라고 나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월세 등의 자리가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 관리비하고 월세의 합계 금액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 부분의 금액. 그럼 요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은 일반 과세자이면 나는 무엇을 벌써 발급했다? 세금 계산서를 벌써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샌드 발급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메인 매주 점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적정하게 발급되어 있다. 그게 월세와 관리비 얘기예요.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급 시기 얘기했을 때요.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무엇은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에 대한 종료일이고 우리가 확정 신고만 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럼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회계 처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 반드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발급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의 합계, 여기 전체 합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하고 같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의 합계란은 두 번란이었죠. 네, 거기하고 같아야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이게 서식을 보시고 이해하는 요령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시험은 내는 것만 합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다 설명드린 거고요. 출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는 사람 있고 일부만 발췌해서 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해달라고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 있는 예제와 집중 심화라는 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실무 예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주식회사 청송입니다. 회사 코드 2100번이고요. 자, 영업 매장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자, 다음 임대 현황을 토대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무엇해달라?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 작성하는 게 1번. 자, 그리고 자, 요거 작성이 끝나면 우리 간주 임대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무엇 해달라? 입력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이게 2번이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엇 해달라? 추가 반영해달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면 풀 버전인 거예요. 다 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시험은 착출이라는 거. 자,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입력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마무리해서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마다 따박따박 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완료되어 있다라고 준 거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몇 퍼센트로 가정한다? 1.8%로 가정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부담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금과 공과 차변에 누가 쓸 거냐는 게 달라진다겠어요? 자,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저희 하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는 지금 다 됐고 입력도 되어 있대요. 자, 지금 우리 현재 언제 신고하는 거? 일기 확정. 그럼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이죠. 그럼 부가가치세 관련해서요. 우리 재무회계 쪽에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진짜로 입력을 했는지 볼게요. 그럼 시험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열어주시고요. 자, 저희는 날짜는 그냥 말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말일 며칠로 가냐면 우리 6월 30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6월 30일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 여기 임대료 두 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10일 과세로 입력된 정보, 그리고 매출인 건 여기 보시면 아는 거고. 자, 그럼 지금 현재 정화건설과 퐁퐁노래방이 있는데요. 정화건설의 월세가 200이었고, 퐁퐁노래방이 150이에요. 그럼 정화건설 200,
퐁퐁 노래방 150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무슨 부분? 자,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분개하실 때 우리 이 자리의 코드가 영업의 수익에는 900번대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400번대 있는 임대료 계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요 분개 문제에 요즘에 요 411번을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드시 무슨 부분 매출 계정을 쓰라고 줬는지 영업의 수익의 계정을 쓰라고 줬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일단 최소화 시켜주시고 서식 작성에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자?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자, 부속명세서 1에 가시면 우리 세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있죠, 여러분? 자, 서식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회 기간에는 과세 기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4월부터 몇 월을 6월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 이자율 1.8% 들어온 거 보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자율을 바꿔야 될 일이 있더라라고 하시면 우리 상단에 있는 우리 버튼 중에요. 여기 이자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이자율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자율을 무엇하실 수 있다?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에 의해서 바꾸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부분 18년도 3월 19일부터 2019년도 3월 19일까지는 1.8. 그런데 3월 20일부터 언제? 우리 2020년 3월 12일까지는 뭐로 간다? 2.1. 자, 그리고 다시 2020년 3월 13일부터는 뭐로 가라? 1.8.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법령에서 이제 공시가 되면서 확정이 되는 기간은 대부분 2월이에요. 근데 재공시가 이제 확정된 거 공시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 3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 시기가 나와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용 시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안 내니까 이게 실제 일하러 가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린 대부분 다 계속 사업자야. 그러니까 지금 다 계속 사업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사업을 하고 있고 들어와 있는 세입자도 다 계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부분? 우리 내가 폐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이 폐업을 하겠다. 근데 폐업을 언제 했냐면 소위 말해서 2020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8%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폐업을 2월 말일에 했어요. 그러면 자, 2020년 3월 10일까지는 옆으로 2.1%예요. 그래서 폐업하는 회사는 이 적용의 시기 이전에 폐업이 되면 그 전 거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율 변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필요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는 신합 빌딩의 동은 1층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등장이 되죠. 요거 정보 넣을게요. 자, 지상 1층입니다. 그리고 퐁퐁 노래방은 지하 1층이고요. 요 정보 보시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자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정합 빌딩을 검색하셔서 입력. 자, 그러면 정합 빌딩, 정합 건설이요. 죄송해요. 정합 건설 넣어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김세무 씨였다. 그럼 김세무 씨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왜 1동, 2동, 3동, 4동 이런 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은 시험지 주면 입력하는 거고요. 시험지 없으면 입력 안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동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입력에 큰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줬으니까 숫자 1 넣어주시고요. 층은 지상 1층입니다. 그러면 그냥 숫자 1을 칩니다. 호는 101호, 그럼 10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상 쪽으로 넘어가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내려오셔서 자, 면적,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 임차 면적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4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4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용도는 사무실, 그럼 그대로 사무실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엔터 치고 내려오면 됩니다. 계속 엔터, 마우스 조작하지 마시고. 자, 임대기간의 커서가 나와져 있으니까 계약서에 기재되는 전체 임대기간, 그러면 언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자, 여기 입력하실 때 여러분 2020-0401 이렇게 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 2021년 2021-0331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디로 내려온다? 계약 내용으로 내려옵니다. 자, 보증금은 현재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보증금 자리에 2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 붙는 건 다 아실 거니까. 자, 그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월세를 넣습니다. 월세는 200. 그럼 2 치고 플러스 엔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 시험 문제가 월세만 나오고 끝나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다 200을 넣고 자, 옆에 가시면 600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 4월부터 6월달 부가세 신고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임대 기간이 4월부터 6월이 중첩이 되죠. 그거에 의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시험 뒤에 월세를 줬더니 커서가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 모르시고 아 월세가 15만 원인데 여기도 15만 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엔터 쳐서 내려오실 때 내가 입력해야 되는 자리에 커서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 이게 너무 마음이 바쁘면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관리비 내려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관리비는 없어요. 신합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우리 청송은 관리비는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타이핑만 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 보고 타이핑 치는 건데 이 타이핑을 못 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계산기가 있을 거니까요. 계산기 기능을 여셔서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저 요 계산기 안 열고요. 여러분 다른 계산기 열게요. 왜냐면 요 계산기가 소수점 정리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전 다른 계산기 열었습니다. 자, 보증금이 얼마이죠, 여러분? 2천만 원. 자, 그럼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곱하기 우리 무슨 부분?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프로이다? 1.8%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1.8%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8%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4월부터 6월, 여러분 4월은 짧은 달 30일, 5월은 긴 달 31일, 6월은 짧은 달 30일. 자, 그러면 다 더하시면 91일. 자, 여기에 91일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며칠을 곱하자? 91일을 곱하자. 아이고, 제가 잘못 곱해서 이런 상황이 났네요. 잠깐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는 무슨 부분 곱하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더니 제대로 눌렀네요. 자, 그리고 나서 91일을 곱하고, 우리 다시 나누기, 우리 365일 해주시면 되겠죠. 6년이었으면 366이 된 거고요. 그러면 89,753원이 들어오게 되죠. 저 뭐 잘못 눌렀나요? 뭘 잘못 눌렀을까요, 여러분? 우리 작년이 우리 2020년도가 6년이었나요? 제가 계산을 뭔가 잘못한 거겠죠, 여러분? 지금 2020년도 6년이었네요. 계산기를 잘못 눌렀어요. 여러 번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계산이 맞게 나오는지 보여드려야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91일 나누기 366일 6년이었으니까 그러면 89,508원. 그럼 여기 89,508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입력만 잘하면 간주임대료 계산은 컴퓨터가 잘못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력만 정확하게 해주실 것.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들 실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 입력할게요. 퐁퐁 노래방 F2번 눌러주시고 퐁퐁이라고 눌러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동은 1. 자, 층도 지하 1. 자, 그런데 여러분 지하 1인데 저처럼 숫자 1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 반드시 누굴 붙여라?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B1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거죠. B1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요. 지금 기본적인 안내 메시지가 뜨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커서를 멈춰 놓으면 여기 하단에 총 입력은, 층 입력은 이렇습니다라는 거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B가 지하를 의미하는 B였던 거예요. 그래서 B 넣어주시고 자, 호수는 101호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시고 면적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 면적은 80평방미터. 자, 그리고 용도는 노래방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노래방이라고 타이핑. 자, 임대 기간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언제까지? 2022년 4월 30일까지. 자, 그럼 내려오셔서 보증금 자리 얼마? 1,000만 원 입력. 자, 월세 자리 얼마? 15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관리비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화건설과 퐁퐁노래방의 합계 금액이 여기 전체 합계의 월세 등 자리에 월세와 관리비의 합이 들어오는 거고 간주 임대료 2개 합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요 간주 임대료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 무엇 하셔야 된다? 메모. 여러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셔도 되지만 우리는 써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만 9,508원을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면 된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좀 써놓을게요. 11만 9,508원. 자, 그리고 저는 맞춰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 과세표준의 금액도 잠깐 써놓을게요. 과세표준은 911만 9,508원이었네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메뉴 닫고요. 우리 그 다음 순서 가시면 되겠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되시냐면 회계관리 쪽에 가셔서 두 번째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질문 명시되어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가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급시기 얘기했어요. 자, 무슨 부분? 예정신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확정신고다? 그럼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그러면 며칠로 간다? 6월 30일인 거죠. 자, 그러면 6월 30일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몇 번으로 입력한다? 14번 건별로 입력한다. 품목에는 뭐라고 넣어요? 라고 하시는데 간주 임대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험에서는 여러분 품목에 대해서 우리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공급가액에 가서 넣어주시는데, 여러분, 건별은 이 공급가액자를 입력하실 때 11만 9,508원을 넣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1만 9,508원에 우리 1.1이 곱해진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1의 금액. 그러면 13만 1,458원을 이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131458. 자, 그러면 저는 넣어볼게요. 131458. 그러면 우리 11만 9,508원에 11,950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공급대가를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공급가액을 넣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 위에다 그냥 더 씌워서 치시면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냥 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 거래처 입력 안 해요. 네, 거래처는 무엇한다? 입력하지 않는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하니까 전자자리도 공란이겠죠. 그러면 붕괴 자리를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 버릴게요. 자, 그리고 붕괴 형태는 대체적으로 혼합이죠. 자, 그러면 3번 혼합을 씁니다. 자, 혼합을 쓰시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1,950원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10%만 처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주고요. 제품 매출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변 자리를 그냥 숫자 3번 눌러서 차단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세금과 공과금인데 제조 원가인 500번트 코드를 쓰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에 있는 800번대를 쓰는지 근데 상단에 영업 매장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업 매장은 우리 판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17번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 817번에 있는 걸 사용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쓰시면 되고요. 금액은 11,950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회계 처리 끝났네요. 그 다음 뭐 해달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엇 해달라? 추가 반영해달라. 그럼 이 추가 반영은 뭐였을까요? 자, 제가 미리 사전에 보였죠. 임대료는 벌써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입력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추가 반영은 우리 간주 임대료는 회계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추가 회계 처리해주고 이 부분 부가세 신고서에 같이 넣어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메뉴는 우리 메인 매출 점수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자, 종료해 주시고 부가가치 모드 선택하신 다음 부가가치세 쪽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과세 기간은 2020년 1기니까요. 4월부터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들어왔을 때, 자, 여기 지금 다른 부분의 매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에 메모했던 911만 9,508원을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이 자리 합산은 되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우리 월세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어디 자리에? 4번 자리에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자, 요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까지 갑시다. 자, 우리 시험은 주는 거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과세 표준도 작성하세요라는 부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했을 때 대변에 매출 계정 있었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매출 계정 없었어요. 우리 과세 표준 11만 9,508원에 대한 거 입력 사실은 있지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회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매출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수익금의 제외. 자, 그럼 과표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어느 부분에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컴퓨터는 똑똑해요. 다 들어오진 않지만 대부분 거의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32번의 합계는 몇 번 자리 합계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의 합계 9번 자리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우리 이론 수업할 때 했습니다. 동일한 거 보여지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우리 28, 29, 30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매출이 아닌 수익금액 제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게 간주 임대료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업무는 여기까지 해야 끝. 시험은 내는 대로 따라가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 조회 버튼 한번 더 누를게요. 자, 상단에 조회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조회를 눌렀어요. 반짝했네요. 자, 과표 명세 다시 눌러보세요. 간주임대로 입력했던 한글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 과세표준 명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점검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냥 불러드리는 내가 뭔가 추가적인 입력이 있는 건 우리 다시 불러드리게 되면 모두 다 지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불러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집중심화 관련된 문제 이제 풀 거니까 우리 예제 부분 회사는 종료할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항상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메뉴는 종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업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다시 불러오는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던 거 뭐 지워지는 현상도 계속 볼 거고 뭐 시험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집중심화 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두 문제 있어요, 여러분. 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 건데 회사 코드가 2300번이니까 회사 변경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회사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르셔서 2300번 대응으로 변경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도 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 첫 번째 요건. 근데 이거를 작성하시오가 아니라 글씨가 뒤에 더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우리 아까 본문에서 했을 때 전부 다 했던 거 과세표준 명세라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써졌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은 하래요. 그런데 누구는 빼고 해라. 과세표준 명세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무슨 부분 간주 임대료가 14번 건별로 입력하라면 입력하셔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회계 처리는 안 하고 직접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과세 4번 자리에 가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추가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8%로 하고요. 동코도는 생략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실 게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예제 풀 때는 분명히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가 반영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과세표준 명세까지 저는 일부러 다 보여드렸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추가 반영까지만 되어 있어요. 근데 회계 처리 얘기가 없어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세요.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그러면 이는 어디부터 간다? 부가가치 쪽에 들어오시고 부속 명세서 1에 가셔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열어줍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내려오셨으면 코드 자리에서 우리는 F2번 눌러주시고요. 대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호수와 층이 있는데 지상 2층입니다. 그럼 숫자 2 눌러주시고 201호. 자, 엔터 하셔서 면적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300평방미터. 용도는 뭐라고 되어 있다?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 기간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자, 보증금은 5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 월세는 4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반드시 엔터 했을 때 당해 과세기간 계획하니까 한 번 더 엔터 하셔라. 관리비 자리 가셔서 우리 얼마? 1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응 상사는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에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코드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주식회사 코리아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주식회사 코리아인데 선택 잘못했네요. 511번 코드 선택해야 됩니다. 동코드 생략이니까 엔터합니다. 자, 지상 1층에 101호입니다. 그러면 1101. 자, 엔터 해주시고 내려오셔서 면적 자리에 커서 자, 지금 면적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 200이네요. 네, 200평방미터. 자, 용도는 뭐로 되어 있나요? 용도는 공장입니다. 그럼 공장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 사람 임대차 계약서가 몇 장이다? 2장이에요. 재계약이란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4월 30일자로 끝나는 거 하나,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러면 우리는 2번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기간에 가셔서 2018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자, 과세기간 중첩되는 건 4월 한 달이겠네요. 자, 보증금은 얼마에다? 6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50만 원이고요. 자, 관리비 자리에 커서 두시고 1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당해과세 기간 개에 딱 한 달치씩밖에 안 들어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제가 엔터를 끝까지 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왜 똑똑하냐면 저희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인식할 때 과세 기간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 갱신일자의 커서가 멈춰요. 네. 뭐 마우스 클릭해도 됩니다. 여러분 계약 갱신일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여러분 여기 하단에 글씨 들어오죠. 과세 기간 중에 계약 갱신일이 발생할 경우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요 날짜는 누구와 같다? 임대기간 개시. 그러면 며칠? 2020년 5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임대기간에 자동으로 가죠, 여러분. 같다라는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엔터 그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30일을 입력합니다. 자, 보증금 자리 가셔서 8천이네요. 8천. 월세는 얼마이다? 50만 원. 자, 관리비 자리 반드시 내려온 거 확인하시고 1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5월과 6월이 과세 기간과 중첩되기 때문에 두 달치가 들어온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동 계산되는 거는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계산하진 않을게요. 다시 코드 자리에 가셔서 누구 선택하시자? 김세무 씨. 개인한테도 임대를 놓은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김세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 자리에 가셔서 지상 1층입니다. 그리고 102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에 들어오지 않고요.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개인한테 임차를 하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적은 60입니다.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사무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임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증금 없대요. 자, 그럼 보증금란은 그대로 엔터. 자, 월세는 270만 원이래요. 그쵸, 여러분?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적으면 월세가 커지기는 해요. 자, 그래서 270만 원 넣어주시고 관리비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당연히 본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럼 저희는 입력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요것만 작성하라고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끝나면 3점 내지 4점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은 착출이에요. 모든 건 다 착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야 되네요. 그럼 누구 메모하자? 월세는 전표 처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린 누구만 확인하면 된다? 간주 임대료 메모하셔서 요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좀 저는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현재 간주 임대료는 얼마이다? 여러분 55만 2,294원 맞아요? 55만 2,294원. 요거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는 했고요. 자, 서식 작성 다 끝나면 저는 습관처럼 무엇하시라? 저장을 누르자. 자, 그럼 저장해 주시면 저장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 우리는 종료 버튼 눌러서 메뉴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고 사실 여러분 요즘에 시험 장소가 모니터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닫았지만 화면을 옆으로 밀어놓고 보고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답안채점 해야 되니까 요거 메모해서 갖고 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교외 기간에 가셔서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이요? 4월부터 6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1,170만 원. 아, 이 사람 부동산 임대만 있었나 봐요. 제가 너무 성급히 창을 닫았네요. 여러분 저만 열게요. 네, 지금 앞에 있었던 예제에서는 동일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거는 동일합니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셔서 내가 점검하려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저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장한 데이터가 있는데 불러오겠느냐 물으면 반드시 예하셔야 돼요. 아니요 하시면 싹 지워집니다. 반드시 예.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월세 금액이 얼마인가요? 화면을 다시 이쪽에 놔도 되죠, 여러분? 자, 지금 월세 금액 얼마예요? 1,170. 여기 딱 1,170 있죠? 자, 우리 지금 간주 임대료 입력하러 왔죠, 여러분?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과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니까 4번 자리에 우리 아까 메모했던 요 금액을 입력해라. 그러면 금액은 얼마이다? 55만 2,294원. 그럼 여러분 우리 세액 자리에 55,229원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9번 자리 합계 금액 보시면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했던 과세표준 계에 들어온 이 총계 1,225만 2,294원과 9번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 거 확인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임대 단독만 있으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제 사업자들이요, 임대를 단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개의 사업 중에 임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확인하는 게 눈에 확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었던 예제에 대한 따라하기는 여러 개 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였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또 되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입력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무엇하면 될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엇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4번 자리에 입력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점수를 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제가 아까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입력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예제는 2,400번 태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메뉴 열려 있는 거 있으시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회사 코드 선택하셔서 2,40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지문이 좀 길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줬는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따라 이기 예정 신고 시 제출할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해라. 근데 여러분 전표 입력하면 4번 자리 자동으로 주는 거 우리 벌써 해봤잖아요. 그럼 전표 처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1번하고 다른 점.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무엇해라? 작성하는 걸 포함해라.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 명세 작성해달래요. 요게 이제 특이점입니다.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동코드는 생략하고 과세 표준 명세 작성 시 간주 임대료만 입력할 것.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뭐 안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간주 임대료만 어디에 넣어줘야 되는지 그것만 정리하고 끝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시작점은 어디부터이다? 부가가치 모듈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가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2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을 입력하면 되고요. 코드란에 커서 두시고 F2번 누르셔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회사, 가족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층자리에 가셔서 지하 1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B를 쓰신 다음 우리 2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호수는 101호입니다. 그래서 101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하셔서 면적에 넘어와서 400평방미터, 용도는 점포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 보증금의 금액은 2,300. 자, 월세는 250만 원. 자, 관리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마무리가 됐죠. 자, 엔터하기 싫으시면 반드시 라인 벗어나는 거 마우스로 하실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코드 자리에 가시든 거래처명에 가시든 커서 놓으시고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마트를 선택합니다. 우리마트는 612번에 있습니다. 자, 거래처 선택 잘 하실 것. 지상 1층입니다. 그러면 층은 숫자 1, 그리고 호수는 101호. 자, 넘어가셔서 면적 자리 가셔야 되겠네요. 면적은 600. 용도 점포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 기간에 가셔서 2020년 6월 5일. 자, 그리고 2022년 6월 4일까지 임대를 놓았대요. 보증금은 6천만 원 받았습니다. 월세는 1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관리비는 없으니까 이대로 정리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입력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타만 내지 마실 것. 그리고 시험이 점차적으로요. 거래처, 그러니까 비슷한 항목을 많이들 넣어놔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선택한 회사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거 틀리면 또 점수 못 가져가요.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메모해야 되는 건 누구 메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간주 임대료라는 거 메모해야 되죠? 저는 이번에 띄워놓고 가볼게요. 자, 지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메모하셔도 되고 저는 화면을 옆으로 그냥 밀어놓고 가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된다? 우리 처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자,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회계관리 모듈에 가셔서 점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꼭 기억해 주실 건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날짜는 며칠로 가신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 그러면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은 며칠이다? 9월 30일입니다. 자, 그럼 9월 30일 들어와 주시고요. 유형은 14번 건별, 품목은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계산기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37만 5,540원. 여기에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1만 3,904원이네, 여러분. 413094. 자, 그럼 저는 이 자리에 413094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의 금액이 간주 임대료 금액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 37만 5,540원 맞습니다. 그 금액의 부가세 10%. 자, 거래처 입력 안 한다고 했고요. 전자 여부 관계없죠. 그러면 분계 자리로 점프하셔서 우리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으로 갑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으로 변경하시고 제품 매출을 세금과 공가로 바꾸겠습니다. 세금과 공가.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왔더니 뭐 물어보신 분이 있냐면 아니 지금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판관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조 원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도 공장이란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공장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실 땐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817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 선택해 주시고요. 부가가치 세만 회계 처리한다. 37,554원으로 금액을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끝난 거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종료할게요, 여러분. 종료해 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해라. 그러면 부가가치 쪽에 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줍니다. 이게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이요? 7월부터 9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우리 기존 데이터를 제가 혹시라도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었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 저장한 거 불러오겠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추가 입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뜨면 아니요 해야 추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요 해주시면 우리는 지금 것만 반영합니다. 자, 어느 부분? 기타 자리 4번에 37만 5,540원에 37,554원이 들어왔는지 꼭 확인.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들어왔죠, 여러분? 자, 그리고 뭐 해달라고요?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달라. 그럼 상단에 무슨 버튼 누르셔라? F4 과표명세. 펑션키 누르셔도 되고 너처럼 마우스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금액자리 봤더니요. 지금 1200이 따로 들어있고 요자에 따로 들어있잖아요. 이 1200이 임대료 쪽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종 코드 넣어서 이 업체와 종목을 분리시켜서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주 임대료만 31번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정리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목 자리에 간주 임대료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우리 2번 문제가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예요. 네, 제일 높은 문제.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정리 끝났으니까 시험처럼 반드시 저장을 꼭 해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중 심화 문제는 여러분 실제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로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우면 그냥 요 정보만 주고 누구만 작성하는 거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만 작성하라 라는 문제도 내요. 네, 그렇게 낸 게 제일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작업은 끝났어요, 여러분. 네, 끝났고 이제 뭐 들어가자? 우리 무역업이 작성해야 되는 영세율과 관련된 서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